이제 런던에서 파리로 유로스타를 타고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유로스타를 이용해서 아침부터 역은 인산이네였어요. 프랑스 건물을 보니 벌써 설레요. 숙소는 마레직으로 정했어요.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에펠탑으로 향하는데 마카롱 전문점 라디레를 발견하고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양한 맛과 색깔의 마카롱의 관광은 잠시 뒷전. 지하철을 타고 첫 목적지 에펠탑으로 향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30년 만에 찾은 에펠탑. 에펠탑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트로카데로 광장. 날이 흐렸지만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파리에 여러 랜드마크가 있지만 모든 관광객에게 에펠탑은 변함없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하는 곳이 아닐까요? 흐린 날이어서 조금 더 고철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에펠탑의 위용이네요. 오늘은 파리 첫날 기념으로 눈도장만 찍고 내일도 방문하여 에펠탑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에펠탑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꽃집 앞거리도 가봤어요. 실제 꽃을 사서 포즈를 취하는 관광객이 많아요. 에펠탑 다음으로 떠오르는 파리의 상징, 샌느강으로 향해요. 파리의 감성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 샌느강 유람선 바토무슈를 타러 가요. 가장 인기 있는 일몰 시간대는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Válidos antiguamente era una zona dedicada. 埃及拿破仑风格的波阿奈博物馆便是其中。 학사원 문은 17세기에 Door bears the arms of Louis XV in bronze. une de la cité, Paris qui s'appelait encore Lutèce. Put an end to the religious wars. El Puente Nuevo es el más antiguo de París. La sua costruzione fu terminata nel 1606. Zéro de tous les nationaux. Vous avez In francese deriva dalla parola paradis, vestige de culte antique. Notre-Dame de Paris. struttura degna di interesse, con le loro colonne, pilastri, volte e 宫顶建筑精英，如今被留人看到。 전에 보이는 센툴루리궁입니다. 호면 당시 화재가 나서 불탔고 현재 플로디스크를 설치시켰습니다. À Papin, hôtel des Invalides. Cet hôtel de mansarde abrite aujourd'hui le tombeau de Napoléon et le 에펠탑은 언제 어디서 보든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주네요. 첫날의 저녁은 당연히 프랑스 요리로 선택했어요. 가장 전통스러운 프랑스 전통 요리 전문점 르 프로코프.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나폴레옹이 음식값 대신 모자를 줬다는 일화로 유명한 곳이에요. If you don't like it, just give it to me. 나폴레옹이 모자 주고 먹을 만하네요.
둘째 날은 동네 빵집에서 하루를 일찍 시작했어요. 오늘은 쇼핑 천국 마레지구에서 쇼핑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마레지구 유명한 편집샵 메일시, 충동구매 유혹하는 소품과 의류들로 가득했어요. 마레지구는 다양한 샵들로 쇼핑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골목들 걷는 재미가 있어요. 화려한 마레지구 쇼핑 골목에서 허름하지만 유독 줄이 긴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파리의 중심에서 먹는 중동 음식 팔라펠 맛집이에요. Too spicy and too normal. 콩으로 튀긴 팔라펠과 야채 한가득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으니 간단한 음식이 한 끼 식사로 배부르게 해줘요. 오늘의 오후 첫 코스는 에펠탑 등반이에요. 어제 보기만 한 에펠탑을 직접 올라보기로 했어요. All of this is where I worked in the first week of the Olympics. This was big water, and then in the tiny 처음엔 까마득하지만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올라가면 그다지 힘든 걸 못 느껴요. 어제 에펠탑을 바라봤던 트로카데로 광장은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기왕 가까이서 에펠탑을 느껴보기로 한 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보는 것 추천드려요. 에펠탑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일몰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져요. 서서히 파리의 화려한 야경이 시작되네요. 매시간 정각 10분 동안 진행되는 조명쇼까지 화려한 에펠탑 감상으로 오늘 관광은 마무리했어요. 에펠탑 등반을 마치고 저녁 식사는 에펠탑 근처 맛집 레 꼬꼬뜨에서 좀 모던한 프랑스 요리를 맛보기로 했어요. 연이틀 방문한 에펠탑이었지만 밤의 화려한 에펠탑은 또 다른 낭만을 느끼게 해줘요. 또 다른 에펠탑 포토존 비르하켐 다리도 방문해보세요. 다양한 에펠탑 포토존들을 방문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노트르담 대성당과 몽마르트로 가요. 파리의 화창한 아침은 걸어가는 길 추위도 잊게 해주네요. 에펠탑과 더불어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85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딕 양식의 정수이지만 안타깝게 이곳은 지난 2019년 큰 화재를 겪었죠. 다행히 수많은 장인들의 노력 끝에 5년 만에 다시 개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면 압도적인 높이의 천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람 중이었어요. 구석구석 화재를 무색해하는 정교한 조각들이 그대로네요.
노트르담 대성당 관람 후에는 근처에 있는 생샤페를 꼭 방문하세요. 실내만큼은 노트르담보다 더 인상 깊은 성당으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성당이에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듯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만큼 성당의 아름다움이 커지기 때문에 밝은 날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화창한 날에 가면 딱 좋은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요.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이 된 몽마르트. 몽마르트는 골목골목 예쁜 소품샵과 카페가 많아서 발길 닿는 대로 걷기만 해도 낭만과 활기가 뒤섞인 몽마르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골목에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몽마르트의 상징, 사크레케르 대성당입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은 훨씬 많아졌지만 여전히 파리의 최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성당 앞 계단은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이에요. 잠시 앉아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것 파리 여행의 묘미죠. 내려가는 길엔 사랑의 벽에 들러보세요. 전 세계 언어로 사랑해가 적혀 있는데 한글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음 장소로 가기 전 따뜻한 와인 뱅쇼로 몸도 녹이고 몽마르트 유명 빵집 뺑뺑에서 빵도 사서 에너지 충전해. 이런 케이크는 안 사도 되겠어? 마지막 일정은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한 곳으로 네로라 하는 인상주의 작품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트 언덕부터 오르세 미술관까지 빡빡한 하루 일정이었지만 알찬 하루였어요. 저녁은 마레지구 이탈리안 맛집 오베르마마예요. 이미 오픈런 사람들이 줄 서 있네요. 파스타, 피자, 타르타르 추천 메뉴 모두 맛있어요. 프랑스 음식 질릴 때 방문하면 좋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넷째 날은 하루 종일 박물관, 미술관 투어하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은 규모가 있는 만큼 도슨트 투어를 신청했어요. 도슨트 투어를 하면 익스프레스 입장이 가능해요. 아마 90%는 이 작품을 보러 루브르로 오겠죠. 앞으로 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의외로 관리인들이 잘 정리해줘서 금방 다가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진 촬영 불가여서 몰래 찍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다들 자유롭게 촬영이 허가되네요. The little boy, that's Hortense, the daughter of Josephine, the one that was adopted by. 이렇게 반나절 루브르 박물관 투어를 마쳤어요. 그냥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면 루브르 박물관은 도슨트 투어를 권장드려요. 반나절 투어를 마치고 다음 미술관 관람 전 유명한 디저트 카페 앙젤리나에서 유명한 몽블랑과 커피 한잔하고 가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오랑주리 미술관. 전시실을 360도 채우고 있는 모네의 수련. 오랑주리는 이 작품만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리를 한눈에 담아 가고 싶은 마지막 날. 개선문부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개선문은 계단으로 옥상까지 갈 수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이 오늘따라 스산해 보이네요. 이제 개선문 앞으로 뻗어 있는 샹젤리제로 걸어요. PSG 플래그샵에서 이강인 유니폼도 구입. 그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이곳저곳 지갑을 열게 하는 유혹이 가득한 파리.
옥상 위 루프탑은 파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불을 밝힌 고풍스러운 파리의 건물들과 멀리 보이는 에펠탑이 파리의 감성을 느끼게 해줘요. 쇼핑보다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은 숙소 근처 마레지구에 있는 스테이크 맛집에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화덕에서 장작불로 굽는 스테이크로 유명한 곳이에요. 작은 가게 안의 장작불 향과 고기 냄새가 이 집만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장작불로 구워진 티본 스테이크와 오리 스테이크 모두 꼭 드셔보세요. 정통 소세지 블랙블러드 소시지와 디저트도 추천드려요. 파리에서의 5일 여행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